까는 건 돌려 까야 제맛이죠. 다 까야 제맛이죠. 안녕하세요, 김야우입니다. 어, 한국을 깠으니까 내가 한국 사회를 안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독일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말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겸사겸사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뭐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비자 만료 날짜가 비자를 작년에 1년 비자를 받았어요. 1년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학업 석사 기간이 2년인데 1년 비자를 받아서 1년 후에 다시 비자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저희 도시는 태어민 없이 약속 안 잡고요. 관청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 4월에 이제 인터넷으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후에 7월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사람만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망했다는 거죠. 지금이 9월 8일인데요. 제 비자가 10월 31일 날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3, 4일인가 전에 그 관청 웹사이트 들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가장 제일 빠른 날짜가 11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28일 날 새 비자를 신청하러 갑니다. 근데 그게 다 고려는 해놨어요. 만약에 내 비자 만료가 먼저 되는데 내가 태어민이 있으면은 약속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법 체류가 아니에요. 그 약속이 있는 날짜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청에서 그 외국인 담당하는 데서 여전히 편지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너 왜 불법 체류하고 있니? 그러면은 막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날 태어민이 있어서 나 이때까지 머물러도 된대. 이러면서 변명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지 같아요. 독일은 뭐든지 다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이렇게 한 방에 훅 골로가는 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다프랑 대에스아 치면서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테스트다프 같은 거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땡 치자마자 정말로 칠 생각이 있으면은 그 시험 열리는 날짜에 딱 맞춰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시험을 못 보는 수가 가끔 있어요. 아니야, 아주 망하진 않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며칠 이렇게 늦게 확인했다가 테스트다프 우리 도시에서 다 만료가 돼가지고 독일 내 전역이 거의 다 만료가 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다 차는 바람에 어디 가서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새로 고침을 맨날 했는데 되게 운 좋게 우리 도시에 새 시험 장소가 열려서 저는 그래서 시험을 제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테스트다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뭐 토플 같은 거예요. 토플 같은 거 IELTS랑 좀 더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토플 같은 게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능력 시험인데 이거를요 보면은요 성적이 6주 후에 나와요. 근데 어떤 대학들은 지원을 하려면은 그 지원 날짜까지 성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일단 선 합격을 한 다음에 학기 시작 전까지 독일어 어학 능력을 증명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대학은 튜빙엔이었는데 튜빙엔은 그 날짜까지 어학 성적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날짜까지 받을 수 있는 테스트다프 마지막 날짜가 4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망할 뻔 하다가 그리고 시험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프라이브루크에서 DSR을 치려고 했는데 접수를 우편으로만 해요. 우편 팩스로 이메일로만 해요. 접수를. 그래서 시험 접수를 3시간을 늦게 했더니 이미 다 마감이 되고 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험을 뮌헨에서 봤는데, 뮌헨이 대에스아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가 있는데, 뮌헨, 제 체감상으로는 다른 대에스아를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다른 대에스아 저는 이제 모의고사 비슷하게 많이 풀었던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거였거든요. 근데 하이델베르크도 되게 좀 이렇게 까다로운 편이어가지고 뮌헨이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대에스아 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63점인가 나와가지고 57점 이상이면 대에스아 1을 받고요. 67점 이상이면 2를 받고 82점 이상이면 3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 절망적인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말하기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 말하기는 80점인가 나왔나? 80 몇 점 나왔는데? 79점 나왔다. 79.5점. 말 별로 막 하진 않았는데 뮌헨 대에스아 봤는데 대에스아 엄청 빨리 끝났어요. 막 수다만 떨다가 헛소리 좀 하고 나니까 끝났어요. 분위기 되게 좋았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뮌헨을 치기 전에 마나임에서 대에스아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마나임 대에스아가 7분 만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분인가 뒤에 등록했는데 대기번호 300번을 받았나? 어쨌든 독일은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리고 독일이 또 짜증나는 이유는요. 뭐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관공서에 가면은 그 어떤 유도리라는 거를 그 어느 정도 기대를 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유도리는 발휘를 해주겠지 하는 그런 그 기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그게 다 지 맘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깐깐하게 뭐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맘대로 봐주고요. 이게 오히려 엄청 깐깐한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 같아, 때로는. 되게 운 좋으면은 별 문제 없이 다 이렇게 패스가 되고, 운 나쁘면은 진짜 사소한 것 가지고도 트집 잡아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한 번 안 됐던 게 다음번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트집 잡진 않아요. 다 어딘가 이제 법률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저러저러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는 이걸 물어보고 누구는 안 물어봐요. 짜증나.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비자 만료가 10월 말인데 11월 말에 약속을 잡혀서 별 문제는 없지만 좀 짜증이 난다. 그런데 이런 짜증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시리즈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자를 11월 말로 약속이 잡혀가지고 우리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가봤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제 그 신입생들 다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비자 만들어주고 하는 그 웰컴 위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도 거기 가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신입생만 된대요. 그래가지고 좀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뭐 쫓겨날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성가시게 됐다 이거죠. 분명히 7월달에 너 이제 비자 끝나가니까 약속 잡아라 이러면서 편지가 왔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봤더니 그 다음 주 것도 비어있고 널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약 안 했다가 지금 망했어요. 근데 이제 빈자리를 아침 8시에 좀 열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아침 8시에 대기 타다가 약속 잡아가지고 그날 가서 업무 처리하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새로 고침했는데 화요일 거 약속이 되게 많이 떠가지고 한 8개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뜨면은 한 비자 받으러 가기 적절한 기간이 한 3, 4주 되니까 뭐 못 갈 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마음 놓고 있긴 한데 왜냐면은 제 비자가 10월 31일 날 끝나면요. 지금 가서 연장을 받으면은 지금으로부터 1년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자 기간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10월
이제 중순쯤에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서 1년을 받으면은 9월 초까지밖에 못 머무르는데 10월에 가서 1년을 받으면 10월 중순까지 머무를 수 있으니까 10월 말에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비자를 신청을 하고 그 비자 그 카드가 나오는 데까지 한 4에서 6주, 4에서 8주라고 하는데 한 대충 한 3, 4주가 걸려요. 근데 그 3, 4주 동안은 이렇게 그 종이 쪼가리를 주거든요. 종이 쪼가리를 줘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에 이 사람 비자 받았으니까 너무 핍박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그 갖다 주는데, 근데 그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 받았을 때는 오스나브릭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상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월 중순쯤에 그거를 받아서 그 다음에 11월 잠깐만, 나 그럼 비자 받으러 가는데도 또 태어민 잡아야 되잖아. 아이 뭐 이런 바람전개가 다 있어. 아니 비자 받으러 가는 것도 약속 잡아서 가야 되잖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비자를 10월 말에 신청을 해가지고 11월 28일 날 내가 약속 있는 그 날짜에 가서 비자를 수령하면 될까? 근데 그때까지 비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그 다음날 또 예약 가능한 날짜가 막 1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또 나는 또 8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빈자리가 있나 광크를 해야 되는 거야? 태어민 잡아야 비자 받으러 갈 수 있는 도시에 사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세요? 진짜 암 걸릴 것 같아. 어떡하지? 제가 비자 받는 게 이번이 4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교환학생 할 때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4번째예요. 근데 이제 교환학생 때는 학교에서 도와줬고, 이제 워킹홀리데이는 이제 한국에서 받아서 갔고, 워킹홀리데이는 신청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되게 쉽게 내주고. 그리고 작년에 받았고. 나 근데 진짜 비자 받으러 가는 거 너무 싫어. 이게 되게 담당자 재량이 커가지고요. 원래는요, 지난 3개월간의 그 통장 사본이나, 그 다음에 슈페어 콘토, 한 달에 얼마까지만 출금할 수 있는 콘토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규칙인데, 근데 이게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안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슈페어 콘토 만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냥 통장에 돈 있고 이러면은 대충 그냥 비자 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조마조마한 거 내가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잘 살고 있는 자유시민이라 하더라도, 근데 좀 그렇잖아. 좀 그렇잖아. 힘들어. 맨날 매년 이렇게 비자 받으러 가기 힘들어. 이제 또 한 번엔 못 받고 빠꾸 받으면은 또 약속 새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작년에 받을 때는 처음에 갔거든요? 서류 다 준비해서 갔더니, 하이델베르크에 네 서류 있는 거를 넘겨받아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너한테 편지가 갈 거니까 그때 다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근데 편지가 평생 안 와요? 근데 하이델베르크가 나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비자를 하이델베르크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이델베르크 가서 한 거는 거주지 등록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받을 서류가 없는데 거기서 받아야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죠. 이렇게 좀 담당자랑 말이 안 통하긴 했지만 담당자가 너 한국 갔다 왔는데 왜 너 거주지 말소를 안 했냐고 계속 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따졌죠. 3주 갔다 오는데 너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무한 반복을 한 3-4번인가 하다가 이제 결국 알아듣고 그랬는데 뭐 여행 가는데 무슨 거주지 말소를 해. 거기 계속 살았는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관공서 가는 건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시스템이 더 짜증나게 바뀌어서 더 짜증이 나요. 그 예전에는 약속 안 잡고 가면은 약속 잡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한두 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그래도 뭐, 좀 덜 귀찮은 게 낫지.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막 이상한 때 가가지고 한두 시간 기다린 거지. 아침 8시 막 이렇게 가면은 되게 좀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짜증나. 이게 뭐야.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태음인 잡아야지. 진짜 개나 사는 다 할 수 있는 도시에 사는 분들 어떻게 사세요? 이게 뭐야. 짜증나. 어쨌거나 서류를 잘 준비해서 빠꾸를 맞지 않도록 잘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진 새로 필요한가? 사진 새로 찍기 싫은데. 작년 사진이면 됐지. 어쨌거나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광 새로 고침을 해서 비자를 신청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한 번 받을 때마다 10만원씩 들고 그만하고 싶어. 언제쯤 하면 그만할 수 있을까? 여기서 최단 루트로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취직을 해서 IT 분야에서 37,000유로 이상 연봉을 받으면은 연봉 한 4-5천 되죠? 연봉 한 4,000, 4,500. 근데 세금이 워낙 세가지고 연봉 한 5천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연봉 한 3,000 이렇게 받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가? 3,000, 3,500? 이 정도 되나? 어쨌든 근데 그 이상 연봉을 받으면은 21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빠른 방법은 배우자 비자를 받는 거지만 그 결혼이라는 거 자체에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빠른 방법은 안 될 것 같아.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박사를 하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일하면서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학교가 나를 고용해주는 거를 인정을 하여 비자를 많이 내주거나 그러는 게 답이지 씨. 1년마다 비자 연장하는 거 인간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여러분. 못 돼요. 짜증나. 내가 지금까지 독일 관공서에서 좋은 경험한 거 그 슈토이어 누머 세금 번호 떼러간 거밖에 없었어. 그거 진짜 기다리지도 않고 한 3분 만에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안내 데스크 같은 데서 나 세금 번호 떼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그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여권 해가지고 타다닥 하더니 바로 이렇게 떼줬어. 돈 받는 것만 좋아하나봐. 어떡하면 좋아. 너무 귀찮아. 어쨌거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길을 걷다가 석사 논문을 쓸 주제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도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는데,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 회사에서 논문을 쓰면은 문제가 그 저작물이 내가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니까 하고 싶은 오늘 해야 할 일, 바느질, 친구 침낭이 다 터졌길래 꼬매주기.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올리기. 그 다음에 그 게임 프로토타입 만들기. 그 다음에 몰라. 그 정도만 하면 됐어. 어쨌거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로 독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만들어 봤어요. 안녕. 맨날 20분이야. 안녕. 맨날 3, 4분짜리 짧은 영상 올리려고 했던 게 나의 목표인데 안녕.